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죠. 예. 자기가 수사를 했으면 예. 자기가 기소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 받고 있고 그리고 기소 당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기소 당했을 때 객관적인 내용,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의 무소 불위의 내용을 일정 부분 나눠서 수사는 수사하는 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검사는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보는 기관으로 양대 기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있다 보니까 그 검찰은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다른 곳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수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잘못했을 땐 그러면 검찰의 수사는 누가 할 것이냐.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기소되는데 검찰은 검사를 수사했을 때 기소하는 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검사는 그냥 보호되고 자기네 스스로 보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공수처는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이렇지 그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 유전무죄 그리고 유권 뭐 예를 들면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다. 돈이 있으면 무죄다. 이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권력층과 그 다음에 고위 검사, 고위 법관, 고위 경찰,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좀 더 정확하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하자. 그게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니까 손대지 못할 곳에서 수사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공수처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법에 평범하게 공평하게 그 법의 그 뭐랄까 규율을 받듯이 고위 공직자들도 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에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봐주고 싶으면 봐줬던 사람 안 돼. 수사하고 검찰이 봐주는 것은 잘못됐어. 그리고 검찰도 수사받고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이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온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바꾸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개혁해내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에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문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 1월달에 추미애 의원이 이제 그 법무장관으로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추윤 전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한 좀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윤석열 장관은 어쨌든 징계를 받고 확정이 돼가지고 일단 직무 정직 2개월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위치했던 건데 이게 이 국민들로서는 참 이렇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막 됐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이제 해결이 그거로 간다고 봅니까? 또 뭐 행정 소송을 한다, 뭐 한다, 계속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얘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치 거대한 뭐 공룡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2,300명입니다. 그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검사는 25명 정도 되고 수사관 약 4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그 잘못이 덮이거나 아니면 그 덮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게 바로잡아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구조가 이제 검찰 구조였던 거죠. 그런 검찰 구조는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이제 지난해 패스트트랙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지나갔으니 그것에 대해서 손대기 어렵지만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그렇게 둘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뭐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의 업무이자 임무이고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99만 원 접대 세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라임의 김봉현 대표가 내가 술 접대했어요. 검사들한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검사들 쪽에서는 우린 그런 술 접대 받은 적이 없어요. 술 접대 해준 거 있으면 다시 증거를 내봐요. 내가 받은 적 없어라 하면서 뭐 영수증도 꺼내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끝내는 술 접대 받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술 접대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벌을 받으니까 99만 원 이하짜리를 만들어갖고 검사들이 처벌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만든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에게는 김학의 검사 때도 그렇고 거기 또 화면에 나온 사람이 가름마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이런 걸로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했었고 국민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검사만 그것을 무혐의하고 아니 라임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쳤던 사기꾼에게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있었고 그 검사들이 그 사람을 또 수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잘 안 되니까 폭로하는 사태가 생겼고 그러고 나서 그 검사들을 처벌할 때는 99만 원짜리 이하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사도 잘못하면 감찰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죠. 한동훈 검사 관련한 내용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감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누구나 잘못된 게 있으면 감찰받고 그것을 고쳐나가야지 되는 건데 검사에 대한 감찰 아니면 너무나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그렇게 했던 총장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이 어쩌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법무부 장관도 직무유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 속에서 진행돼 나가는 거지 추윤의 갈등이나 뭐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아니면 뭐 평범한 그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감찰 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될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과정이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다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보다는 마무리하고 그거 진행하고 나서 또다시 역할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이른바 검찰공화국으로 불렸던 그 부분을 좀 해체하는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는 제2의 검찰개혁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행안위 이 업무에도 있지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좀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인데 실제로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이 많은 부분이 그대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의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제2의 국가기구 경찰 기관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경찰은 수사를 중심으로 하죠. 경찰은 원래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사를 해왔는데 그걸 검찰이 지휘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직접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많았던 거죠. 예. 그러나 대부분 또 경찰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했던 내용들은 이제는 그것은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그리고 경찰이 하는 수사가 또 한 곳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는 거죠.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있던 수사권을 다 넘기지 않고요. 부경, 공선, 방대 하고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부경, 공선, 방대. 그래서 부패 사건, 경제 사건. 그러니까 이런 데 뇌물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 뇌물 사건, 공무원 뇌물 사건, 기업 뇌물 사건 이런 건 검찰이 할게. 경찰은 그거 말고 그거보다 작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줬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그 미치면 경찰이 한다든지 이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사건, 경제 사건, 그 다음에 공직자 그리고 공선이니까 선거 사건, 예. 방대 그래서 방위 산업 그리고 대형 범죄 이거는 우선 검찰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지금 하시고 과도기니까 나머지는 경찰이 하시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 놓은 건 아니고요. 주요한 것들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도 수사를 하다가 잘못할 수 있고 비리에 매일 수 있고 그리고 봐주기 할 수 있고 아니면 과도하게 기소할 수 있고 이런 걸 또 공수처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견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기소 기능이 없으니 검찰이 수사할게요 이런 거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수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에서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도기로 남아 있어서 그게 다 조정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좀 이야기 중에서 어쨌든 지금 검경조정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 지금 그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좀 모이는 게 자치경찰제.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이렇게 예. 이 권력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는 안 됐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제라는 게. 이제 검찰에 있던 수사권,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온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수사 종결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경찰 내에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수사를 했던 사람들과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요. 대신 검찰에서 했던 수사 아니면 국정원에서 했던 대공수사의 일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경찰총장이 너무 그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치안정감이고요.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총감 경찰청장이 아주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럴 때는 의견을 내거나 지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 수사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게 되고요. 수사는 주로 이렇게 해나가지만 사실 우리는 지역에서 가족 폭력이 있다, 가정 폭력이 있다, 여성 성폭력이 있다, 교통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즘 주치자들의 문제가 많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주민과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주민들의 치안, 안전, 공공 안녕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에 가서 주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이게 자치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주로 하고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자치경찰은 수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주민의 그리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밑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되고 국민의 공공안녕, 안전, 교통, 가정폭력, 그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에서 그러면 수사가 보이스피싱을 딱
잡았다 보면 수사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곳으로 또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은 국민 가까이에 다가가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복무하게 되고 지자체, 시도지사 밑에 경찰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목적하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지휘하면서 그렇게 일들이 진행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지역 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일하는 경찰,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력 분산 효과가 자치경찰이 없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중랑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 얘기로는 중랑 경찰서의 자치 경찰 하나, 중랑 경찰서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본부 경찰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완전히 나누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전국의 경찰 수가 2배는 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간도 2배는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구조 모양은 그러니까 중랑경찰서 아니면 종로경찰서 같이 있지만 거기에 수사본부도 같이 간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둘로 나눠지고 인원이 2배가 되고 공간이 2배가 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